안녕하세요. PC앤베스트 PC입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등이 이끌어가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채찍 효과를 설명드렸고, 산업에 선행하는 미국의 소비 증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앞선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절반 이상 분들은 찾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어지는 영상의 뒤에 영상을 먼저 보게 되면 앞에 영상을 찾아보는 것이 귀찮아서 거의 안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귀찮음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채찍 효과를 빠르게 핵심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찍 효과는 수요의 작은 변화에도 공급의 최상단에 있는 부품 업체들에는 상당한 타격이 가해지게 되는 유통의 비효율을 설명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는 2018년 한 해 기준 20%를 차지하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의뢰의 수출 비중은 전체의 약 25%를 넘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요 부품을 수입하고 공장에서 조립 또는 가공해서 상당량을 다시 미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소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채찍 효과가 적용됩니다. 미국의 IT 제품 소비가 조금 감소하면 미국 내 소매상들은 재고를 줄여서 소비 감소에 대응합니다. 그러나 도매상의 입장에서는 여러 소매상들이 재고를 줄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공장 주문을 그만큼 크게 감소시키게 됩니다. 공장은 인건비, 기계설비, 유지비 등 고정 비용이 크기 때문에 매출액이 조금 감소하면 영업이익은 더 크게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과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주문량을 감소시키고 제품의 단가 인하까지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소비의 작은 감소에도 공급 사슬의 최상단인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주문량과 단가가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손목의 작은 힘이 끝으로 갈수록 증폭되는 채찍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영상들이 연일 삼성전자가 중국을 떠나고 화웨이의 반사이익으로 미국과 인도 등 5G 통신 사업에서 선전한다는 승전보 같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주 좋을 것만 같은 소식이 있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2년도 인도의 4G 사업자 릴라이언스 지오 인포콤과 함께 단독 장비를 체결했고 2014년에 4G 네트워크를 단독 구축했죠. 그리고 2016년에 4G LTE 서비스를 개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5G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삼성이 인도를 자주 방문하여 릴라이언스사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삼성전자의 인도법인 사업부의 순이익이 매출 대비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전자공시를 보면 2018년 기준 삼성전자 사업부의 전체 매출액은 243조 원 중에 가전제품 사업 17%, 스마트폰 사업부 41%, 그리고 반도체 35%, 디스플레이 13%입니다. 인도 시장의 매출이 여기 일부에 해당하는 거죠. 인도 시장에 4G를 공급한다고 대서특필되었던 2012년부터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 2016년까지 매년 인도 사업부의 매출액은 연간 5조 원에서 8조 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순이익은 매년 3천억 원대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2019년 인도 법인 매출액은 11조 원이나 넘어서지만 순이익은 여전히 3천억 원입니다. 사실상 이익이 크게 나지 않는 사업인 거죠. 삼성전자 2018년 기준 매출액이 243조 원이고 당기순이익이 44조 원이기 때문에 인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3천억 원 순이익 기여도는 1% 미만입니다. 더욱이 5G 네트워크 사업은 4G 네트워크 사업보다 더 장기로 진행되고요. 기존 4G망과 5G망이 혼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연간 이익은 4G 네트워크 구축 당시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높고 기간은 더 장기로 소요됩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삼성이 인도 시장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은 순이익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서특필하거나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처럼 희망에 차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다른 유튜버를 비방하거나 이런 정신승리 영상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비하할 의도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수식어, 뭔가 대단할 것 같은 기대감을 심어주는 영상이나 뉴스 속에 진짜 실체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대 포장된 뉴스는 그냥 예능 보듯이 재미로 보십시오. 요즘 그런 식의 과대 포장하고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최강이라는 소식을 전해야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저도 간간히 그런 제목과 영상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실체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아우르지 않고 단편적인 내용만 설명하는 영상은 제가 올린 영상일지라도 그냥 예능 보듯이 재미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삼천포로 세웠습니다만 잠시 후에 다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보신 분들의 경우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와 같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 기업들의 미래를 전망할 때는 우선적으로 미국의 소비 증감 여부를 먼저 확인하실 겁니다. 기업의 매출이 증가해야 결국 이익도 늘어나고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우선 선행되는 미국의 소비 증감 여부부터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IT 제품의 소비가 특수한 상황에서 증가하는지 또는 경기의 흐름을 타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5G 투자와 같이 기술이 변화하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특성이 있고 그 이전에 이런 통신 장비들의 매출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방산 제품의 경우에는 경기와 무관하게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IT 제품들은 정말 경기의 흐름을 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림은 미국의 일반적인 개인 소비 지출 대비 IT 제품의 소비 지출 증가율입니다. 그림을 보면 IT 제품 소비는 미국의 일반 개인 소비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함께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미국의 소비가 개선될 때 특히 IT 제품의 소비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전체의 수요 증가가 일어나는지를 보면 IT 제품의 소비까지 확인이 된다는 말이죠. 자, 미국의 소비 지출은 소매 판매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앞서 살펴본 그림에서 2019년 IT 소비가 서서히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림의 미국 소매 판매 증가율 지표를 보면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으로 감소하던 소매 판매는 2019년 들어서면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소비가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삼성 및 하이닉스 등 이런 IT 기업의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부정적인 경제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폭넓게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자, 우선 미국의 소비에 선행하는 제조업 지수가 둔화되고 있으며 고용 지표인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시간당 임금 상승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이 바로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물론 이런 고용 및 임금 지표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소비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며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아닌 서비스업 지수는 아직 수축 국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중 무역 합의가 진전을 보이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스몰딜에서 확장된 미중 양국의 추가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 증가의 여력은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최근 영상에서 이 부분을 포함하여 내년 글로벌 경기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 및 임금 지표는 11월 이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우리나라 IT 부품 소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의 재고입니다. 경기 둔화 또는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불확실성 증가의 요인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가장 먼저 적정 수준 이하로 재고를 하락시켜서 대응합니다. 미래의 제품이 안 팔리게 되면 과도한 재고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인벤토리 디스토킹이라고 하며 가동률과 함께 신규 투자가 감소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자, 이것은 미국 재고 대 판매 지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림의 푸른색 재고 대비 판매 비율을 보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쌓였던 재고가 남아있는 상태로 금융위기 등으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당시 재고 대비 판매 비율이 급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렇게 처리되지 못한 재고가 남아있을 경우 다시 경기가 회복돼서 수요가 증가할 때까지 공장 가동을 아예 중단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자,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경기 둔화가 우려될 때 인벤토리 디스토킹, 즉 재고 감소를 필수적으로 실행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흐름은 미국 ISM 제조업 재고 지수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보면 기업들은 경기 둔화가 시작되자 빠르게 재고를 감소시키면서 재고 지수가 급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 크고 작은 경기 둔화의 시기마다 재고 지수가 감소하고 이후 경기 회복 구간에 다시 재고 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에 따라 ISM 제조업 재고 지수가 하락하면 경기 둔화가 예측되고 상승하면 경기 회복 및 상승의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ISM 제조업 재고 지수는 2018년 말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지속 감소 중에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확실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미중 간의 스몰딜 및 에이펙 정상회담 그리고 미 연준의 통화 확장 정책으로 재고 지수가 반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우리나라 IT 산업의 회복 여부를 알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IT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등은 반도체 등 주요 부품을 생산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소비 증감 여부에 따라 채찍 효과의 영향을 받는데요. 미국의 소비가 확실히 개선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미중 간의 앞으로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후 실제적인 미국의 고용 및 임금 증가 그리고 재고 증가를 확인하고 우리나라 삼성 및 하이닉스 등 IT 산업이 개선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오늘 모든 것을 설명드릴 수 없으므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 분석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